안녕하세요. 저는 큐리오시스 학술 마케팅 소속 이은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사의 자동화 라이브 셀 이미징 시스템을 이용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라이브 셀 이미징의 중요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이러한 라이브 셀 이미징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본사의 셀로거 시리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들에서 셀로고 시리즈를 이용한 대표적인 라이브 셀 어플리케이션들을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셀 이미징은 생명과학 분야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살아있는 세포들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기록하는 기술입니다.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연구 분야별 전문가들이 당해 연도의 10대 바이오 유망 기술을 선정하는데, 이는 향후 5년에서 10년 이내에 기술적 또는 산업적 실현이 가능하고 향후 기술적 혁신성, 산업적 혁신성 및 사회 문제 해결 가능성에 대한 파급 효과가 높게 전망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2022년과 2023년 모두 10대 바이오 유망 기술 안에 라이브 셀 이미징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라이브 셀 이미징으로 세포 내 또는 세포 간의 다양한 현상 및 기능을 분석함으로써 여러 질병 발생 및 진행 메커니즘을 확인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를 이용하여 질병 진단 및 치료 방법 개발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되지가 않아서 라이브 셀 이미징을 하려면 매뉴얼 방식을 따라야 했고, 위와 같은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실험자들의 노동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물론이고, 세포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큐베이터에서 세포를 꺼내 현미경으로 확인하고 다시 넣는 이러한 작업이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세포의 배양 환경이 일정하지가 않고 동일한 포지션을 반복적으로 촬영하기가 어려워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쉽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이처럼 현미경에 세포 배양 환경 조절이 가능한 시스템을 추가한다거나, 또는 현미경 자체를 인큐베이터에 넣어 라이브 셀 이미징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이 개발이 되었고, 연구자들은 이러한 장비들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실험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본사에서도 이렇게 자동화 라이브 셀 이미징 장비를 개발하였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셀러거 나노, 셀로고 미니 플러스, 셀로고 프로, 그리고 셀로고 스택, 이렇게 네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컴팩트한 디자인과 효율적으로 라이브 셀 이미징을 할 수 있는 특징으로 여러 품질 인증과 제품 디자인 인증을 받았습니다. 올해 8월에 셀로고 시리즈 최신 버전인 셀로고 프로가 출시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영상 먼저 시청하고 제품 관련된 특징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혹시 보셨을까요? 영상에서 보셨듯이 프로뿐만 아니라 모든 셀로거 시리즈 제품은 인큐베이터 안에 넣고 밖에 있는 모니터와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세포를 관찰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세포 이미지를 스캔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하는 이미지를 몇 분 또는 몇 시간 간격으로 얼마 동안 찍겠다는 시간을 설정하여 타임랩스로 촬영이 가능하고 입체적인 3D 형태의 세포를 찍을 때에는 Z축 기준으로 여러 장을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곳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싶다면 여러 곳을 포인트를 여러 개 설정하여서 동시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포 이미지 촬영이 끝난 후 이미지를 분석할 수 있는 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세포의 크기나 세포의 개수 또는 이미지의 정보 등을 마킹할 수 있는 어노테이션 툴이 있고 셀 컴플루언시를 자동으로 측정하여 그래프로 수치화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또한 Z축으로 여러 장 촬영한 사진들을 하나로 합쳐주는 Z스택 프로젝션 기능과 여러 장 촬영한 이미지를 크게 합쳐주는 스티칭 기능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베슬 홀더를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어서 이렇게 디쉬나 플라스크 또는 웰플레이트, 슬라이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광원 같은 경우 위쪽에 LED 광원이 있어 세포의 이미지 촬영할 때만 켜졌다가 다시 꺼지는 시스템이라 빛에 의한 세포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 나노를 제외한 모든 셀로고 시리즈 같은 경우는 아래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아래쪽에서 카메라가 움직이고 베슬 홀더는 고정이 되어 있어 안정적으로 이미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대부분 셀로고 시리즈의 공통적인 특징이었고 각 제품별로 대표하는 키 포인트들이 있어 연구원들이 하고자 하는 실험의 목적과 특징에 맞게 기기를 선택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셀로고 나노의 경우 A4 용지의 절반 사이즈로 아주 컴팩트한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큐베이터나 또는 클린벤치 등 여러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태블릿과 현미경이 와이파이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연결되는 어디에서든 세포 관찰이 가능합니다. 셀로고 미니 플러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플레이트를 올려놓은 스테이지는 고정이 되고 아래쪽에서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촬영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서스펜션 셀이나 3D 스페로이드 같은 세포들을 모두 안정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셀로고 프로는 미니 플러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미니 플러스는 한 가지 배율로 고정이 되어 있는 반면 프로 같은 경우는 대물 렌즈를 사용자가 직접 교체를 할 수가 있어 사용자가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과 목적에 맞게 배율을 조절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원 컬러 형광만 사용할 수 있는 미니 플러스에서 컬러가 하나 더 추가되어 두 가지의 형광으로 여러 타겟을 동시에 관찰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텝 같은 경우는 앞에 세 제품과 약간 용도가 다른데 이 제품은 사진에서처럼 멀티레이어 베스를 사용하여 대용량 세포 배양 시 주로 사용되는 기기입니다. 타임랩스 그리고 멀티 포지션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직접 플레이트를 매번 꺼내서 세포를 확인할 필요가 없고 모니터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적의 셀 하베스트 시점을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셀로거 시리즈를 활용하여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데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연구 분야, 미토콘드리아, 스페로이드, 그리고 세포 분열과 관련된 연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연구 분야는 미토콘드리아 연구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오토파지, 셀데스 등 여러 가지 메커니즘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아래와 같이 암이라던가 신경질환 등 여러 가지 질환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 질병 치료의 타겟으로서 미토콘드리아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여러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생체 에너지인 ATP를 합성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ATP는 미토콘드리아의 매트릭스와 이너 멤브레인 스페이스의 전이차인 이 MMP라는
것에 의해 합성이 되기 때문에 이 MMP가 적절하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미토콘드리아의 경우 이너 멤브레인의 투과성이 낮아서 MMP가 적절하게 유지가 되는 반면에 MPT, 즉 마이토콘드리얼 퍼미어빌리티 트랜지션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너 멤브레인의 막 투과성이 높아지면서 MMP가 유지가 되지 못하고 ATP 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결국 에이팝토시스 메커니즘이 활성화가 되면서 세포 사멸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MPT를 타겟하는 질병 치료제들이 이 사진처럼 많이 개발이 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에서 MMP의 변화 또는 에이팝토시스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실험들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MMP 어세이와 에이팝토시스 어세이 두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셀로고 시리즈를 이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언급했듯이 MMP는 매트릭스와 이너 멤브레인 사이의 전이차로 이 MMP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JC10 다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JC10은 전이차에 따라서 색이 바뀌는데 정상적인 세포에 처리를 했을 때 JC 다이가 매트릭스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응집체를 이렇게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응집체들이 빨간 형광을 띠게 됩니다. 반면에 MMP가 낮은, 즉 죽은 세포에서는 JC10 다이가 이런 식으로 세포 질로 흩어지게 되면서 모노모 형태를 이루게 되고 이러한 모노모 형태가 녹색 형광을 띠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힐라 세포를 시딩을 한 뒤에 다음 날에 마이토콘드리얼 언컴플링을 유도하는 CCCP를 다양한 농도로 20분간 처리 후 버퍼로 워싱을 한 다음 JC10 다이로 염색하여 EX 셀로고 프로로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실험의 포인트는 JC10을 처리하게 되면 포토블리칭이 심하게 일어나고 처리한 후 1시간이 넘으면 세포가 죽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안정적으로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셀로고 프로의 멀티 포지션 설정 기능을 이용하여 각각의 농도로 처리한 샘플을 모두 한 번에 촬영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고농도로 처리할수록 그린 형광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아래 사진과 같이 사진 일부를 좀 더 확대했을 때 더 선명하게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CCP 처리 농도에 따른 그린 레드 형광 비율을 그래프화해서 보면 10 마이크로몰까지 처리했을 때 농도 디펜던트하게 이렇게 레이시오 수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20 마이크로몰 처리했을 때에는 이 레이시오 비율 값이 세츄레이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세포들의 MMP 변화를 전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EX짜리 렌즈를 이용하여 촬영을 진행을 하였지만 만약 조금 더 자세하게 세포별로 미토콘드리아의 MMP 변화를 확인하고 싶다면 4X나 또는 10X로 바꿔서 촬영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이팝토시스 어세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에이팝토시스는 세포 사멸 방법 중 하나로 에이팝토틱 셀을 디텍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실험에서는 활성화된 캐스페이드 3, 7A의 디텍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실험에서 사용한 캐스페이드 3, 7 그린 리에이전트에 대한 작용 기전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그린다이는 캐스페이드 3가 인식하는 DVD 시퀀스가 붙어 있는 형태로 에이팝토틱 셀에 이러한 다이를 처리를 하게 되면 활성화된 캐스페이드 3가 DVD 시퀀스를 인식하게 되어 그린 다이가 DVD와 분리가 되게 되고 이 분리된 그린 다이가 핵 안으로 들어가서 DNA와 결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린 형광을 띠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 실험에서도 힐라 세포를 사용하였고 세포를 시딩한 뒤 다음 날에 항암제 중 하나인 스타우로스포린과 동시에 그린 다이를 처리를 한 후 4X 셀로고 나노를 이용하여 타임랩스로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쪽에 사진은 약물을 처리한 뒤 6시간 그리고 10시간 뒤입니다. 그린 채널 이미지를 보시면 이 처리한 후 시간에 의해
점점 그린 형광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한 브라이트 필드 이미지로 봤을 때도 약물을 처리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포의 형태가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타임랩스 영상을 보시면 약물 처리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린 형광이 다이나믹하게 증가되는 것 또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연구 분야는 3D 스페로이드입니다. 약물 개발 시 여러 후보 약물들을 인비트로 레벨인 2D 셀 컬처 시스템에서 스크리닝한 후 인비보 레벨에서 테스트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인비트로 레벨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인비보로 넘어갔을 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2D 셀 컬처 시스템이 인비보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세포 주변 환경이나 분비되는 물질 등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인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에는 스페로이드 셀을 이용하여 약물, 특히 항암제 스크리닝 및 독성 테스트를 진행하는 추세입니다. 위에 있는 그림에서 보면 3D 셀은 2D 셀과 비교했을 때 이런 식으로 셀 투 셀 인터랙션 부분들이 많고,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산소, 영양분이 부족해지는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등 암세포와 유사한 환경이 모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데이터도 보시면 3D 셀에서 암세포에서 특이적으로 과발현이 되는 EMT 관련 프로틴 N카드에린이 이렇게 증가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3D 셀과 2D 셀에 각각 항암제를 처리를 했을 때 3D 셀에서 항암제에 대한 저항성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3D 셀을 이용하여 약물의 효능을 평가를 했을 때 조금 더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셀로거 시리즈를 통해 항암제에 의한 스페로이드 사이토톡시시티 어세이도 수행이 가능한데, 이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해드리기에 앞서 스페로이드가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스페로이드 셀 컬처하는 것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페로이드 셀 컬처 방법 또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사용한 방법은 오른쪽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96일 유버튼 플레이트에 세포를 시딩하는 방법으로 스페로이드를 형성하였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 유버튼 플레이트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플레이트로 이 웰에 셀을 시딩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세포 간의 인터랙션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서 이런 식으로 스페로이드를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 영상은 코엑스 셀로거 미니 플러스로 두 가지 셀라인을 이용하여 스페로이드 형성되는 과정을 타임랩 촬영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유버틈에 셀을 넣게 되면 스페로이드가 형성이 되는 것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GFP 태깅이 된 핵 293 셀 라인을 96일 유버튼 플레이트에 시딩하여 스페로이드를 형성한 후에 항암제인 스타우로스포린과 죽은 세포를 염색할 수 있는 ETHD1을 처리한 다음 EX 셀로거 프로를 이용해 타임랩스로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른쪽 윗부분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약물을 처리한 후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식으로 빨간 형광을 띠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한 약물 처리 농도에 따라서도 빨간색 형광이 진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스페로이드 사이즈 역시 약물 처리의 농도에 따라 이렇게 스페로이드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광 인텐시티와 스페로이드 사이즈는 셀로거 분석 프로그램에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그래프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서 보이는 것처럼 타임레스 비디오를 활용한다면 이런 식으로 컨트롤과 약물을 처리한 그룹 간의 차이를 이런 식으로 타임랩스 영상화 시키면 극명한 차이를 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연구 분야는 세포 분열과 관련된 연구입니다. 왼쪽 그림은 논문에 게재된 마이토시스에 관여하는 여러 단백질들을 타겟하는 항암제 개발 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마이토시스와 관련된 수많은 단백질들이
항암제의 타겟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가 현재까지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약물이 마이토시스 단계에서 어느 단계에 문제가 있는지 몰레큘러 레벨뿐만 아니라 셀룰러 레벨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험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중에서 셀로고 시리즈를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노코다졸 메디에이티드 마이토틱 어레스트 어세이로, 노코다졸은 마이크로튜블의 폴리머라이제이션을 방해하는 약물로서 이 약물을 처리하게 되면 메타페이즈 스핀들을 형성하지 못하고 그 전 단계인 프로메타페이즈 단계에서 멈추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사이토칼라신 B 메디에이티드 액틴 디폴리머라이제이션 어세이로, 사이토칼라신 B는 액틴 필라멘트 형성을 방해하는 약물로, 이 약물을 처리했을 땐 세포질 분열이 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마이토틱 어레스트 어세이에서는 H2B GFP 힐라셀라인을 사용했는데, 여기서 H2B는 염색체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히스톤 단백질로 H2B에 GFP가 태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염색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셀라인을 먼저 시딩한 후 다음 날에 누코다조를 처리한 다음 10X 셀로고 미니 플러스를 이용하여 타임랩스로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노코다조를 처리하지 않은 컨트롤 그룹은 세포가 정상적으로 분열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노코다조를 처리한 그룹에서는 염색체가 두 개로 분리가 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아래 타임랩스 비디오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액틴 디폴리머라이제이션 실험에서는 액틴에 TD 토마토가 태깅이 된 힐라 셀라인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셀라인을 플레이트에 시딩한 후 다음 날에 사이토칼라신 B를 1.25, 10마이크로몰씩 각각 처리한 다음에 10X 셀로고 프로를 이용하여 타임랩스로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48시간 동안 촬영 진행한 후에 세포의 핵을 조금 더 분명하게 관찰하기 위해 사이토9이라는 다이로 염색하여 추가로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른쪽 위쪽 그림 먼저 보시면 약물을 처리하지 않은 그룹은 세포가 정상적으로 분열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반면에, 약물을 처리한 그룹에서는 세포 분열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물 처리 농도에 따라서도 세포 형태가 다르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먼저 1.25인 저농도로 처리한 그룹의 경우 세포질 분열이 억제가 되어 이 사진에서 보시면 한 세포에 여러 개의 핵이 있는 멀티 뉴클레이티드 셀이 보이는데, 10마이크로몰로 고농도로 처리를 하게 되면 세포질이 완전히 라운딩업이 되어서 세포 형태가 망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타임랩스 영상에서 위와 같은 현상을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관찰할 수 있는데, 노란색 화살표로 표시된 보드로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컨트롤 그룹과 저농도로 처리한 그룹만 추가로 사이토9을 염색을 진행을 하였고, 왼쪽 아래와 같이 약물을 처리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한 세포 안에 여러 개의 핵이 들어있는 것을 한눈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회사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는 큐리오시스라는 국내 회사로 여러 생명과학 실험 기기들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라이브셀 이미징 장비 이외에도 셀 카운팅을 할 수 있는 장비, 그리고 조직 슬라이드를 스캔할 수 있는 슬라이드 스캐너 장비, 그다음에 디스포시블 카운팅 슬라이드인 C슬라이드와 원심분리법 대신에 세포를 농축시키거나 분리시킬 수 있는 셀퓨리라는 장비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기업 인증을 받아오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연구자들의 편의를 위해 여러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필코리아나 큐리오시스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